네,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기능들을 하나로 묶은 단위라고 나와 있고요. 반복적인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문을 앞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이런 포문을 작성을 했을 때 같은 포문을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한 번 적고 같은 내용을 밑에서도 한 번 적고 밑에서 또 한 번 적고 이렇게 이제 이 포문 내부에 있는 그 문장들이 똑같다고 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문장을 적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definition으로 묶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요 함수를 네, 이 전체 라인을 다시 적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을 하면 네, 반복적인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주위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함수는 약간 독립적인 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고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하는 키워드는 예약 def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definition 쓸 거고, 이제 선언 형태 같은 경우에는 def의 함수 이름, 그리고 파라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콜론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콜을 하실 때는 내가 위에서 지정한 함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수 인자에 해당하는 인수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개 변수, 파라미터랑 요 인수랑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냥 뭐 같이 뭐 파라미터라고 많이 사용을 하시거나, 뭐 아규먼트라고 네, 두 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문이나 if문처럼 이 컬런을 찍고 나시면 그 밑에 라인들은 전부 인덴트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적어 주셔야 이 블럭이 형성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꼭 들여쓰기 필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내부에서 어떤 연산을 하고 함수 외부에 이제 전해줄 값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리턴 다음에 적어 주셔야 리턴이 됩니다. 네, 말 그대로 리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덧셈을 구하는 함수라고 해서 말드렸던 것처럼 def 적어 주시고요. 한 칸 띄시고 함수 이름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덧셈 할 거라서 그냥 add라는 함수를 했고요. 파라미터 두 개 받죠. 인자 두 개 받는데 리턴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b를 리턴을 할 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dd를 입력을 해 보시면 펑션입니다 라는 거고 네, add가 가능하고 a, b를 받는다. 그러니까 add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요 add가 되겠죠. 그래서 add라는 걸 선언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함수로 만들기 전에 add를 출력을 해 보시면 define 되지 않았다는 오류가 나왔는데 add를 이제 만들고 나서 네, add를 출력을 해 보시면 이렇게 함수가 잘 정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A라고 하시면 네, 메인.점 A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건 함수 이름이다. 여기 뒤에 들어오는 거는 함수 이름이고요. 그 함수가 받는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수 선언했으니까 함수 사용을 할 텐데
add라는 함수를 우리가 선언을 했었고, a와 b를 봤죠. 그래서 숫자 두 개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이 a에 들어가고 2이 b에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이제 a 더하기 b를 return 이렇게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더하기 한 값이 result에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해보면 3이 잘 출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A 더하기 B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뭐 이걸 계속 그냥 5 더하기 11로 더해줘도 무방하겠으나 add라는 함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 두시면 항상 변화하는 값들에 대해서 함수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연산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함수 내부에 연산이 이렇게 원라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인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함수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뭐 이러한 이름을 가지는 definition, 생성을 한 다음에 역시나 a와 b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를 받고 add result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선언한 함수 add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역시나 a와 b를 전달을 할 거고 sum result 같은 경우에는 a 빼기 b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return 같은 경우에는 add result 하나 return을 하고 sum result 또 하나 return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result라는 변수에 add and subtract라는 이제 함수 콜을 할 거고 a와 b는 4와 5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절트가 저희가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고 프린트를 해보면 더한 관계, 4에서 5 뺀 관계, 그래서 9와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의 리턴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요 이제 엘리멘트가 두 개 이상이 되면 튜플로 받습니다. 튜플 같은 경우에는 들으셨던 것처럼 그 값 변환이 안 되는 데이터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료형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턴문을 마지막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함수 자체에 이제 선언이나 콜을 하실 때 오류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definition에 add를 show 해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뭐 그 함수를 선언을 할 거고 정의를 할 거고 역시나 뭐 파라미터는 a, b 두 개를 받고 있고요. 여기는 return 대신에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add show 1,3 해서 a에 1 넣고 b에 3 넣게 되면 그대로 프린트를 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3은 a 더하기 b 그래서 4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result라는 변수에 add show라 하시고 10이랑 4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10이 됐고 b는 4가 됐다라고 할 때 10 더하기 4는 14라는 요 프린트문까지는 출력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이 잘 되는데 프린트 리절트를 하시면 난 값이 뜨거든요. 네, 그리고 타입 리절트를 하면 여기는 역시나 난 타입이 뜹니다. 그래서 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값이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난 타입, 뭐 난 요게 다 그냥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렇냐면 여기에 지금 리턴이 없어서 리턴이 없어서 요 df addshow라는 거에는 반환 값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환을 할 수 있는 문장이 없기 때문에 반환 값이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할당을 할 수 있는 반환 값 자체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그냥 비어 있는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환값이 없는 거를 리절트에 할당을 했으니까 당연히 리절트는 난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 add show라는 거 자체는 실행이 되기 때문에 프린트는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프린트는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리턴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계속, 네, 리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실 텐데, 보시면 이제 add에 대해서 add or subtract라는 함수 이름을 가지는 함수를 선언을 했고, 여기 파라미터는 x와 ab를 받습니다. x와 ab를 받는데, 여기 봤더니 뭐 x는 대충 스트링을 받아서 조건을 걸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ab는 리턴을 해줄 때 실제로 값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여긴 int겠죠. 플롯이나 뭐 숫자형이 될 겁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원래 이제 리턴을 받으면 저희가 for문이나 while문, while문에서의 break처럼 리턴이 나오는 순간 함수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턴 다음 문장들은 원래 이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리턴을 다르게 하는 함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if x가 add,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듈을 더하기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x가 add면 이제 a 더하기 b를 리턴을 하는 거고 add가 아니라 subtract면 a-b를 리턴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add와 subtract가 아닌 다른 게 들어왔을 때는 invalid type이라는 걸 프린트 해줘서 뭐 유저 워닝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제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add or subtract 함수 넣고 x에 add 넣고 3,2 그래서 a에 3, b에 2 이렇게 넣고 나서 리절트를 뽑아 보시면 add이기 때문에 if 절에 들어가서 a 더하기 b가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add or subtract 요 함수를 주신 다음에 콜을 하시고 subtract를 x자리에 넣겠습니다. x자리에 subtract를 넣으면 elif 절이 작동을 하겠죠. 요 두 번째 절이 작동을 해서 3,2를 넣었을 때 3 빼기 2가 리턴이 될 거고 그럼 반환값이 1이 될 거니까 리절트에 1이 들어갈 거고 프린트 하시면 1이 잘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똑같이 add or subtract 함수에 multiply라는 걸 넣겠습니다. x 자리에 multiply라는 걸 넣는데 이거는 if 첫 번째 조건에도 걸리지 않고 elif 조건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else로 들어가서 print invalid type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일단 invalid type이 위에서와는 다르게 print가 하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여긴 리턴이 없죠. 리턴이 없기 때문에 반환값이 없습니다. 반환값이 없어서 리절트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없고요. 프린트를 해보시면 역시나 난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위에서 이제 뭐 add랑 subtract였나요? 이름이? add and subtract였나요? 네, 요거 보셨던 것처럼 요렇게 이제 다 리턴 두 개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거 보여드리는 거고. AB 받아서 뭐 이번엔 더한 거 한 개, 곱한 거 한 개 해서 add result, multiply result 해서 add and multiply 해서 5, 6 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 x로 받아서 print x를 한 게 아니라 x, y로 애초에 이제 add result를 x로 받고 멀 리절트를 y로 받는 이렇게 이제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AB는 3,4 하면
A는 3을 받고 B는 4를 받는 이러한 형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두 개가 나왔을 때 add result는 앞에 게 받고요. 멀 result는 뒤에 게 이렇게 순서대로 받아서 print x, y를 하시면 이제 더한 관계, 곱한 관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게 지금 여기서 프린트 이런 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파이썬 내부에 프린트라는 게 이렇게 이제 함수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출력을 하요. 뭐 이렇게 이제 문장이 작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료형의 동적인 결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 add라는 함수를 선언을 위해서 했었죠. 그래서 add 하신 다음에 숫자 1,3 넣게 되면 넣은 다음에 C로 할당을 받게 되면 4가 프린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return A 더하기 B 였죠. 요 add 하고 네, add 하고 A, B를 파라미터로 받은 다음에 바로 이제 return A 더하기 B를 해주는 그런 add 함수였고요. 타입을 C를 찍어 보시면 int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브라인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연속형 자료형에 대해서 더하기를 하시면 두 연속형 자료형을 연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결하기. 그래서 다이나믹하고 여기 화이트 스페이스 하나 있고요. 타이핑 한 다음에 add라는 함수에 넣게 되면 C를 프린트를 했을 때 이렇게 다이나믹 타이핑 요 한 칸 화이트 스페이스까지 해서 다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타입을 찍어 보시면 스트링이 된다. 그래서 더하기 연산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자료형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도 스트링에 맞는 더하기 연산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받고 리턴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럴 때는 그 프린트만 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린트 타입을 하면 이건 난이 되고 타입을 찍어 보시면 역시나 난 타입 됩니다. 그래서 리턴 반환값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리턴문 없이 종료를 하는 경우에도 난을 이제 객체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프린트만 필요한 경우에는 프린트 하시고 굳이 이제 리턴문 안 적으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엔 이제 내부적으로 연산을 하시고 요 연산된 결과값을 받는 거기 때문에 리턴, 리절트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고 뭐 패스로 마무리를 해도 뭐 역시나 이제 프린트 보시면 난 타입, 뭐 이렇게 프린트로 마무리를 해도 난 타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를 받으신 다음에 return A를 하고 print statement 라는 걸 실행을 시킨 다음에 심플에 A 자리에 100을 넣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데피니션 같은 경우에는 return을 만나면 여기 이제 그 루프문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는 것처럼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요 프린트 문이 있지만 프린트가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네,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 유효범위, 변수의 유효범위라는 거를 좀 고려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변수가 어떤 범위에서 유효한지, 사용이 가능한지를 결정을 짓는 거고요. 변수가 함수 내에서 정의가 되면 함수의 지역 변수가 되고, 변수가 함수 외부에서 정의가 되면 전역 변수, 해당 모듈의 전역 변수, 해당 모듈은 점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역 변수가 된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제 x에 10을 넣고 y에 11을 넣으면 얘네는 단역 변수가 되고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함수를 정의를 할 때 add라는 함수 해서 a, b를 넣게 되고요. x는 a 플러스 1, y는 b 플러스 1 하고 print xy를 하는 거를 이제 add 함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dd 1, 2를 부르고 print xy를 진행을 해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2,3이 나오고 10,11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시면 지금 add에 1과 2를 넣었기 때문에 a가 1이고 b가 2인 상황이죠. a가 1이고 b가 2니까 x가 2고 y가 3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add 1,2를 하면 2,3이 나오는 것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직관적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던 건데 지금 함수 내에서 x와 y를 사용을 하고 있고 x가 2고 y가 3이죠. x가 2고 y가 3인데 지금 밖에도 xy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x는 원래 10이었고 y는 11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 자체는 변수에 오버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네, 파이썬 자체는 변수에 오버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x를 위에서 10으로 지정을 하고 밑에서 2를 지정하고 최종적으로 프린트 x를 하시게 되면 얘는 2의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y도 마찬가지로 3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라인에 x와 y를 프린트를 했을 때 10과 11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와 3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내부에 있는 x와 y는 지역 변수고 외부에 있는 x와 y는 전역 변수다 라는 게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는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요걸 한번 살펴보실 텐데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x와 y를 11로 놓고요. a, b를 받은 다음에 내부에 이제 전역 변수인 xy를 네, 글로벌하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x는 a 플러스 1, y는 b 플러스 1 그대로 사용을 하고 print xy를 하고요. add 1, 2를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1,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2가 되고 y가 3이 됩니다. x가 2, 3이 프린트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인에 프린트를 하시면 위에서 값이 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2와 3으로 xy가 잘 변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로벌하게 바꿨기 때문에 전역 변수가 됐고 전역 변수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이란 걸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함수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글로벌을 네, 종종 아마 찾으시게 되실 텐데 이게 변수 지역 변수, 그러니까 변수의 유효 범위를 나누는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반드시 내부에 있는 변수들은 다 전역 변수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고요. 네, 그래서 함수 내에서 글로벌을 사용을 하는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인수의 기본값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1이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할 거고요. 여기는 a와 b를 봤는데 신기하게 b에 1이 있죠. b 이꼴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return은 a 더하기 3을 할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를 할 건데 add1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3이라는 걸 숫자를 넣게 되면 결과값이 4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원래 add라는 함수를 선언을 할 때는 a, b를 선언을 했었고 return 하시고 a 더하기 b를 했었죠. 그래서 콜을 하실 때도 add에 여기는 이제 선언이고요. 콜을 하실 때도 add에 1,3 이렇게 집어 넣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a에 1이 들어가고 뭐 b에 3이 들어간 이러한 형태였는데 add1 같은 경우에는 뭐 1을 기본적으로 더해준다라는 이름으로 지어 본 거고 b 자체가 기본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add에 a, b를 넣고 return a 더하기 b 한 다음에 print add에 3 하면 오류가 나겠죠. 오류가 왜 나냐면 b에 대한 이제 required 숫자가 필요한데 요게 미스됐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b 값을 할당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겁니다. 오류가 나는 건데 여기서는 b가 기본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만 넣었을 때 a에 3이 들어가게 되고 b는 없는데 2를 사용을 하면 되겠다 해서 2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이 돼서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dd1 2라는 거는 a만 받습니다. a만 받고 return에 이제 a 더하기 1을 받는 거예요. a 더하기 1을 반환을 하는 거죠. add1 2에 3을 넣으면 4가 잘 출력돼. 그러면 굳이 b를 넣고 기본값을 지정을 하고 이게 귀찮은 거 싫어한다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효율적 그리고 조금 더 범용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add1 첫 번째 지정을 한 거는 내가 갑자기 3이랑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4도 더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3, 4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대응이 됩니다. 왜냐하면 A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B가 기본값이 1이라서 B의 값이 생략이 됐을 때는 그냥 1이 사용이 되는 건데 B 자리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4라는 값을 집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add-on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B라는 위치 자체가 없죠. 그래서 내가 1을 더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갑자기 4를 더하고 싶을 때는 4를 넣을 B의 자리가 없어요. B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add-on 2가 이제 포지션 자체는 한 개인데 두 개를 받았다. 그래서 오류가 났다라는 이제 오류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는 하나인데 내가 두 개를 줘서 오류가 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의 기본값을 지정을 해 주는 게 훨씬 좀 제너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폭넓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코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사용을 할 때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애드원 했을 때 이제 기본값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기본값을 가진 그 파라미터가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뒤에서부터 채워줘야 되는데 return a 더하기 b 하면 요건 함수 자체에서 이렇게 함수 선언이 안 된다는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채워줘서 뭐 이렇게 모든 함수, 모든 파라미터가 다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 되니까 뭐 3,4, 뭐 7, 100,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숫자 두 개 다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7 되고 얘는 107 나오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을 했던 것처럼 add1이 이렇게 있을 때 함수를 부르죠. 함수를 부를 때 a는 100이고 b는 300이야 라는 걸 항상 적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 이것도 귀찮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는 100이고 두 번째 요소는 300이야 라는 걸 적어줘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add1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이랑 300을 넣으면 이게 어떤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100이랑 300이랑 400 이렇게 넣게 되면 아, 얘는 오류가 날 거고 뒤에서부터 기본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렇게 리턴도 뭐 지정을 해주게 되면 애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200, 300을 넣었을 때 애드원이라는 거에 만약에 이게 선언이 물론 당연히 안 되지만 선언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 200, 300을 넣게 되면 이게 지금 A에 100을 오버라이팅을 하고 싶은지 뭐 B에 100을 오버라이팅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아니면 AB를 기본값을 사용을 하고 CD에 100, 200, 100, 300, 400을 이렇게 넣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뭐 얘는 C야, 얘는 D야 이렇게 다 적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넣는지를 이제 규정을 하는 게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대신에 에드2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채워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뒤에서부터 기본값을 채워온 거기 때문에 오류 없이 잘 이제 함수 자체가 선언이 되겠고요. 에드원 2에 100, 200, 300을 넣게 되면 100, 300, 400을 넣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조건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조건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거는 기본값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자리에 500을 넣으면 당연히 문제없이 돌아가겠죠? 순서대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값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채워 넣을 거기 때문에 요 이제 함수의 기본값이 있을 때 인자들이 기본값을 가지고 있을 때 헷갈림 없이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코드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값은 반드시 뒤에서부터 채워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가 기본값을 가지길 원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에는 걔를 무조건 맨 뒤로 보내셔서 기본값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하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최소한 값을 세 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만 있을 때는 하나가 빈다, 하나가 빈다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값이 없어도 d와 e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값은 찾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c만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명시적으로 할당을 다 해줄 수가 있거든요. 순서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이가 정말 원하는 위치에 값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다 네, 파라미터 인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시고 나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A가 비어 있습니다. 라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인자 인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잘 파악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구글에 사용하시는 함수의 다큐먼트 검색을 하시면 오피셜 다큐먼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큐먼트를 확인을 하시면 이제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설명이랑 함수 자체에 대한 설명을 이제 주석 처리된 코드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다큐먼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잘 숙지를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코드 짜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위크 2에 대한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